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처음에 ADHD인가 싶어서 정말 이런저런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알고 보니 ADHD가 아니라 HSP 성향을 띠고 있더라고요. 좀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파보니까 ADHD와 HSP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HSP 성향인 분들이 본인이 ADHD가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검진센터를 많이 찾아오신다는 영상을 보기도 했고요. 이전 영상에서 HSP를 다뤘다면 오늘은 ADHD 성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ADHD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한다, 산만하다, 충동적이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게 ADHD는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좀 다르게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심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 하긴 해요. 의도하지 않아도 피해를 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ADHD 뇌는 새로운 자극에 레이더처럼 반응해요. 생각이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관심 있는 일엔 누구보다도 깊게 빠져들다가도 흥미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에너지가 꺼지죠. 이걸 제대로 조율하면 누구보다 빠르고 창의적인 힘을 발휘하는 엔진이에요. 오늘은 이 엔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이 방법들로 산만했던 마음이 차분해졌고, 제 친구는 상담까지 권유받을 정도로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이 방법들을 토대로 원하는 일을 폭발적으로 끌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추상적인 목표를 버리는 것입니다. A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B, C, D, 심지어 Z까지 가 있는 사고방식. 이걸 심리학에서는 연상적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그리고 개발자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한다는데 문제는 대화 중에 상대방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 뇌는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마치 사슴과 같은데 상대방은 길을 따라 걷는 등산객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상대는 지금 나 어디 있는 거지? 하며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제 친구와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숭이 엉덩이를 이야기하다가 사과가 맛있다까지 가 있어요. 그냥 사고가 흐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 목표가 추상적이게 되면 이게 또다시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잡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녁에 운동하기가 아니라 정확히 저녁 7시에 땡땡 장소로 나가서 5바퀴 러닝하고 집에 오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다른 길로 새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즉, 시간, 장소, 행동을 함께 적어 뇌한테 그 경로를 입력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작이 잘 안 될 땐 1분짜리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집안일이 부담될 땐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한 개 버리기. 공부하기 어려우면 책 표지 열어서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ADHD 뇌는 시작만 넘기면 놀라운 몰입력을 보여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차가 출발할 때 가장 힘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첫 발만 떼면 의외로 잘 굴러가요. 그러니 추상적인 목표는 더 구체적으로, 시작은 아주 가볍게 떼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언가 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게 생기면 딱 한 줄로 하나의 메모장에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 ADHD는 생각이 사방으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행동도 산만하다고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여기저기 필기가 흩어져 있고 메모장도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서 막상 내가 찾고 싶은 메모가 있으면 정작 찾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도 제 친구도 이 특징이 너무 두드러져서 서로 얘기만 하다가 엄청 웃었던 일화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로 약속한 게 메모장은 딱 하나만 쓰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걸 바로바로 적기 위해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 메모장 딱 하나만 쓰고 있어요. 이 메모장도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서 그 주제에 맞는 파일에 들어가 거기에 딱 한 줄씩 정리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고요.
습관은 도구보다 패턴이 더 중요해요. 이 패턴을 최소 일주일 정도 해나가면 점차 굳어져서 생각이 정리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말이나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가 되며 명료해진답니다. 마지막은 도파민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넣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ADHD의 몰입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관심 없는 일에는 진짜 아무 힘도 안 들어가는데 좋아하는 일에는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냥 빠져들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중간 과제가 있는데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에만 몰두해서 밤샘 작업을 했고 결과적으로 교수님께도 아이디어에 대해 극찬을 받으면서 A뿔이라는 점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과제는 그냥 C를 받아서 완전히 양극단을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ADHD 특징이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도파민이 나오면서 엄청난 몰입력과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도파민 스위치예요. 나의 에너지가 켜지는 장치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일 사이에 좋아하는 일을 넣더라고요. 회사 근처에 엄청 좋아하는 카페 음료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집중이 안 되면 잠깐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그 카페로 가서 그 좋아하는 음료를 사온 다음 마시면서 다시 업무를 진행한대요. 그러면 그 행복감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도파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싫어하는 일을 할 때면 좀처럼 집중이 안 돼서 루틴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평소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플리를 우연히 발견하면 그때마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도파민 없는 일을 처리할 때마다 노래를 틀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확실히 일에 집중도 조금 더 잘 되고 실제로 노래를 듣지 않고 일을 했을 때보다 더 빨리 끝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의 도파민 스위치는 뭔가요? 그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폭발적인 도움이 될 때가 분명 생길 거예요. ADHD가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다른 방식으로 몰입하고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때로는 누군가를 놀라게 하고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남들이 보지 못한 해결책을 발견하기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걸 잘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또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